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건입니다.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요. 전화가 생각보다 좀 길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화 왔을 때가 어디쯤이었지? 용인, 기흥, 충북 이렇게 좀 지나왔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익산 지나서 전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까지 왔어요. 아까 전에는 군대 얘기했었죠. 군대 얘기하면서 좀 군대에서 팁, 그러면서 은근히 성공 관련 팁 뭐 이런 것도 얘기해드렸었는데 뭐 있겠습니까. 그냥 솔직히 성공이라는 게 이미 정말 성공학도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많은 성공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법칙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공에 대한 이런 책도 많고, 그래서 솔직히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은 찾아보고 배우고 습득하기에는 뭐 요즘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런 건 없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익산 부기점, 완주 부기점을 가야 됩니다. 완주 부기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요즘은 뭐 찾아보면 다 있는 게 정보고 성공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성공에 대해서 뭐 성공도 못했지만 뭐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좀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경험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은 그냥 당연한 거, 유치원 때부터 배워와서 그냥 누가 봐도 당연한 거, 내가 아니라 유치원생의 초등학생도 아는 당연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것만 해도 성공할 확률은 진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성공이라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작은 성공부터 많이 해봐야지 큰 성공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에 칫솔질 3번 하기, 그러면서 하루에 칫솔질을 333 법칙 있잖아요. 하루에 3번 3분 이상 이렇게 칫솔질을 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3분 이상 칫솔질 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부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 개기부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번에도 제가 TV에서 봤었는데 인생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방 가고 클럽 가서 노는 거는 진짜 1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가면 맨날 보너스 그래갖고 막 30분씩 더 하고 막 이러잖아요. 클럽 가서도 밤새도록 놀고, 이런 거는 시간이 진짜 짧은데 칫솔질 할 때 3분 동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그거는 꼭 지키거든요. 칫솔질 할 때 3분 이상 하기, 3분 동안 칫솔질 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길어요. 3분이라는 시간이. 또 저는 또 칫솔질을 할 때 3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막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휴대폰비를 못 내서 이용 정지하듯이 유튜브를 못 보지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침이 생기고 거품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터질라 그래요. 1분만 해도. 근데 이게 뭐 3분 이상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치아 건강에나 또 실제 그 칫솔질 하는 데 있어서 3분 이상을 꼭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이런 작은 성공부터
큰 것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사업에 실패했던 이유가, 저는 사업하면 다 삼성, LG처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 LG라는 거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그냥 대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 LG, SK, 한진, 너무 많죠. CJ 너무 많은데, 그냥 제가 그냥 떠오르는 것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삼성, LG 그냥 그냥 소위 그냥 삼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대기업 중 하나니까. 저는 사업을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삼성처럼, 대기업처럼 내가 막 크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진짜 멍청한 것 같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저는 한창 사업할 때 늘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라는 말을 했어요. 마음에 갖고 있는 명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는 김구 선생님이 어떤 말 하셨냐면은, 뭐 이것도 당연히 제 식으로서 기억을 하는 거라 이게 100% 맞는 문장인지 몰라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수북히 쌓인 눈밭 위를 걷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히 걸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 뒤부터는 그냥 제 부연 설명이에요. 왜냐면은 눈밭에서는 발자국이 생기고, 내 뒤에 따라오는 내 후배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저를 보고 따라올 거니까 그걸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전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사무총장님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하늘 위에 두되 두 발은 굳건히 땅을 짚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언제나 큰 꿈을 꾸고 하늘 위에 있되, 두 다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제가 20살 때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21살 넘어가는 그 시기에 책을 보고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첫 사업을 했을 때 머리를 하늘에 뒀어요. 그리고 두 다리도 하늘에 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나게 떨어졌죠. 아주 막 내리꽂았죠, 땅으로. 참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도 제 자신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저는 저의 경험상을 이렇게 얘기해 줄 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저도 성격이 제가 보고 듣지 않으면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게 말이 옮겨지면서 점점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말이 계속 옮겨지다 보다 보면은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꼭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꼭 경험해 본 얘기만 한다거나 제가 보고 들은 얘기만 한다. 보고 들은 얘기도 아무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고를 좀 쳤어요. 큰 사고는 아니고 그냥 자주구리한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랑 좀 다툰 그런 거였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봉사 단원들에게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걸 묻죠. 삼자 대면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성현아님, 나는 그때 너무 성현아님 말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앞으로도 그래야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성현아님은 누구 한 사람 얘기를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명 하면 다 물어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그리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성현아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나는 사람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근데 어떠한 거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이게 3명 이상이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근데 이 3명이 그 같은 울타리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뭐 꼭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늘 그 같은 분야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 저는 노가다에서 건물주가 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부동산 얘기했던 건데 너무 부동산 좀 한정 짓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건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가다에서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데, 이 노가다를 해서 건물주가 되는 거에 가능성을 물어볼 때, 노가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물어보면은 진짜 한 열에 100이면 100 다 안 된다 할 거야.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부족하거나 못났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근데 이거를 물어볼 때가 솔직히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뭐 할 때도 사람들한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지금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가가지고 사업 시작해봐라 이러면은 법인 설립하는 거 자체도 힘들어요. 법인 설립은 어렵다고 해도 개인 사업자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안 해본 분들은. 그게 못나서가 아니라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시에서나 이제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또 이런 부동산이나 또 이런 창업, 이런 사업,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알려진 데서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도, 다른 좀 이런 건물주 되기나 아니면은 그런 노가다에서 돈 버는 이런 건 누가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저같이 노건 같은 사람 아니면은 누가 갑자기 대뜸 서울에서 노가다로 건물주 되라고 말을 누가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누가 노가다로 건물주 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전이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노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한테 사람 모아놓고 길 가면서 이런 유튜브로 노가다로 해서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잘 안 하죠. 노가다란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일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솔직히 노가다 말고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노가다 말고도 이런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나 대학 졸업증 이런 게 없어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직종은 많아요. 컨설팅 업이나 이런 판매하는, 영업하는 일이나 고수익을 내는 일은 정말 많은데, 그것도 다 어려움은 있죠. 당연히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은 그만큼 또 어려움도 따르고 리스크도 따르니까. 이제 노가다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가 부동산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서 건물주가 돼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진짜요. 저는
저는 그래요. 뭐 제가 절대 착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살면서 한번 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때까지 제가 사람들이 뭐 부탁을 하면은 다 웬만하면 들어줘요. 저는 제 이게 인생 목표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을 흔드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다 오케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닭 저거 좀 이거 좀 해줘. 그러면은 해줄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호구죠, 호구. 호구. 진짜 호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좀 뭐 굳이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싸우지도 잘 않고요. 그런 건 싸우죠. 내 사람이 당하고 있거나 부모님 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사소한 다툼 이런 거면 나는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성격이에요. 별로 그렇게 막 다투지 않고. 근데 이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한 거예요. 이거 뭐 귀찮은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받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암이며 뭐며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절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안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좋은 스트레스만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몸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제 지식을 이렇게 얻는 그런 스트레스는 어때? 저에게 노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는 피하죠. 굳이 제가 이거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집에 많이 있어요.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막 아까 그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막 리더십 제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리더십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면은 뭐 소위 다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같은 애플 창업자이신 그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은 정말 파괴력 있게 막 에너지로 이렇게 막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조용조용한 리더십? 뭔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서 저는 제가 절대 착한 건 아닌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제가 몸을 스쳤고 그러니까 몸을 스쳤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고 옷깃만 스친 사람이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내가 도움이 되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고 싶은 거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기꾼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저는 좀 주로 좀 많이 그런 걸 하죠. 뭔가 좀 남이 도와줘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주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정말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얼굴 나타나 안 변하고 도와달라고 말도 잘하고 울고 이렇게 하시겠죠. 뭐 그런 게 필요하시니까 그런 뭐 이렇게 말하면 많이 오지 아니라 사기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직업 능력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나쁜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좀 솔직히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탁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다 하거나 아니면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그냥 전문가들을 찾아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편이거든요. 저는 정말 힘들 때도 솔직히 말은 할 수 있어요. 나 이래서 힘들다고 말은 하지 도와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걸 힘들다는 것도 저도 알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도와줘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고 알고 지내는 분들이 힘들어 보이고 이럴 때 내가 그때 알아서 도와주는 편이지. 제가 그래서 착하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착한 편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는 행동이 무관심하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듣는 거 좋아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그래서 저희 형은 성격이 사람들이랑 정말 잘 지내서 정말 그 리더십이 정말 좋은 반면에 저는 그 만나는 그 순간에만 집중을 하지 그 지나고 나면 저는 제 일. 그래서 저는 공과사가 뚜렷한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과사가 흐트러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족도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가족도 비즈니스로 보면은 각각 우리 중요하고 가족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더 해주고 이러면 해주고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이제 비리가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때까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이렇게 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돈도 벌어보고 망해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래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저는 절대 후회는 안 되거든요. 지금 힘들긴 해요, 솔직히. 지금 당장만 봐도 지금 휴대폰이 요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몇십만 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시정지 당해가지고 일시정지가 아닌가? 휴대폰 정지를 당해가지고 내비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써서 댕기고 그래도 이렇게 영상이 녹화가 된다는 게 어딥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행복이에요. 저는 이게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뭐 도박도 못하지 게임도 잘 못하지. 그래서 전 나중에 게임 방송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너무 못해서 좀 뭐 해보고 싶어요 한번. 그래서 저는 게임을 다양한 걸 해본 적도 없고 뭐 어쨌든 너무 못해요 게임. 도박도 못해, 게임도 못해, 스포츠 운동도 잘 못해, 공부도 못해. 뭐 제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도박도 못해. 뭐 내가 뭐 사람 이런 인간관계가 좋아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거 술도 잘 못 마셔. 그리고 저는 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또 잘 노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노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놀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못 놀아봐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막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어떤 막 사람들이랑 회식하고 술 먹고 이러면은 사람들 노는 거 보면은 진짜 잘 놀아요.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게 잘 놀지? 타고났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부러운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노는 것도 힘들어요. 잘 못 놀아요. 노는 게 좋은데 어떻게 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됩니다. 노는 걸 배워야 된다는 사람이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 노건 같은 사람은 노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깝깝해요. 답답하고. 참 그래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일요일이라 그런가 신종 콜로라가 있어서 그런가 길에 차가 하나도 없네요. 뭐 지나가다 한두 대 지나가는 거 정도 조용한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많이 고프긴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그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제가 그 예전에
화학 발전소 그 중축공사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가기 전에 거기서 일을 하면서 뭐 노가다 할 때는 이게 경계선이 필요한데 눈이 많이 내리면 안 보여서 일도 못할 정도로 추웠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그때 내가 인생의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깨달음 덕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한 그런 경험과도 상관된 얘기라서 또 생각이 난 건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좀 책 좀 읽어봤다, 내가 좀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걸요. 인생은 불이 하나 없는 길을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당장 그걸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전 책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 이런 책에서.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제가 아까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사 현장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다른 데 이동을 해야 돼요. 발전소에서 그걸 어떻게 옮기지는 법이 없잖아요. 전기를 어디다 뭐 담아갖고 옮기는 게 아니니까 전선을 이렇게 계속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여기 지방에 있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의 30%만 지방에 쓰고 70%는 다 서울로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까지 그 있는 전선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전선이 있으니까, 원래 그 전선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그 있는 원래 선까지만 이어주면 되는 그 공사를 한 건데, 제가 이렇게 공사를 하던 부분은 이 발전소 그 현장에서 돌아 나와서 뒤쪽으로 나오면은 이게 여기서 쭉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모든 공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 저기서 시작, 저기서 시작, 그리고 중간에 같이 이렇게 시작해가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사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입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미 한동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제가 공사하고 있는 뒤쪽은 이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미 터널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는 이제 거기 중간에 또 잇고 있는 거예요. 그 터널과 터널 사이를 잇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다 그 일하는 반장님이랑 삼청들이랑 다 그 터널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난방 선풍기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는 아니고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없이 그 열만 쐬주는,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얘는 전 이런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쉬면서, 그러니까 쐬면서 이렇게 앉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터널 뒤쪽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널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터널 이렇게 끝까지 이어서 이렇게 만든다, 이 부분 같이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있는다라는 거를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터널 끝에 가면은 뭐가 있지? 뭐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 터널인데 그때 가면은 전선이 나오나?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 보고 또 일 하다가 또 며칠 뒤에 또 눈이 오니까 또 일 못해가지고 또 보니까 뭐가 있을까 또 궁금해서 또 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눈이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안 그쳐. 쉬는데도 안 그쳐.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야 우리 그냥 퇴근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가 하나도 안 그쳐. 그리고 비란다. 눈이 하나도 안 그쳐. 아주 한참 쉬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반장님이랑 삼촌한테 얘기를 했죠. 저 반장님 저기 터널만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이러고 들어갔어요.
너는 뭐 일도 어차피 안 하니까 그래라. 그래서 반장님이랑 삼촌들에게 그 따뜻하게 해가지고 좀 눈 때문에 안장을 많이 젖었으니까 좀 벗어놓고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안장을 다시 신고 타박타박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가니까 얼마나 걸어갔을까? 계속 걸어가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왔던 곳의 빛이 이제 거의 한 주먹만해졌어. 이렇게 주먹만해졌어. 주먹만해져가지고 많이 왔는데 끝이 없는 거야. 그 반대편 빛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 얼마나 긴지. 뭐야, 계속 걸어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번에는 한 요만해지고 돌아지면은 손톱만해지고 이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빛이 안 보이는 거야. 아예 빛이 안 보여요. 아예. 가지고 딱 그 순간이 되니까 앞으로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와, 제가 그런 공포, 그러니까 제가 발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내밀 것 같은 공포를 살면서 딱 2번 느껴봤거든요. 아야, 3번, 딱 3번, 딱 3번 느껴봤는데, 첫 번째가 제가 초등학교 때 산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 가는 길에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 근데 묘지가 무서운 건 아니야. 왜냐면 묘지는 맨날 내가 밟고 노니까. 그 묘지 주인분한테는 전 죄송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냥 밟고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끝나고 집을 가려고 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 묘지 앞에, 지금 당시에서는 그냥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 초등학생인 저한테는 제 몸집보다 큰 개가 그 앞에 묶여 있는 거야. 와, 얼마나 무섭던지. 분명히 그 개가 묶여 있다는 건 알아. 근데 걔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짖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더 무서워. 짖으면은 소리 좀 뛰어가겠는데 짖는 것도 아니야. 강아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를 노려보고 있어. 근데 와, 초등학생 때니까 일찍 끝나요. 해가 지도 전에 끝난단 말이야. 그거 딱 그거 서가지고 식은땀이 막 나는데 해가 질 때까지 못 움직였다니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걔가 움직이면 쫓아올까봐, 물까봐. 와, 제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그 2번째가 거의 터널에서, 와, 뒤에 불빛이 안 보여. 내 주변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부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올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딱 그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딱 드는 생각이, 와, 여기 뭐 바닥에 못이 있으면 어떡하지? 자재가 쌓여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사람이 여기 숨어있다가 뛰어나와서 날 찌르면 어떡하지? 귀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상하면 동물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별의별 생각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 그러면서 여기 뒷목에서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한겨울인데 그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는데 식은땀이 막 식은땀이 막 나는데, 와,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막 나는데 못 가겠더라고 앞으로 하고 다시 뒤돌아봤다가 내 뒤돌아봐도 빛이 안 보이니까 뒤돌아가는 것도 무서워. 뛰어가자니 뭐 걸려서 엎어질 것 같고 뭔가 다칠 것 같고, 뭔가 결국은 내가 다칠 것 같은 거야. 내가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위험할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얼마나 지났지? 내 마음에서는 한 30분, 40분 지난 것 같아요. 가만히 서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별별 생각 다 드는 거지. 반장님한테 갔다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놀릴까봐 또 막 그런 생각, 별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놀릴까봐,
아니면 뭐 어쩔까봐 저쩔까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볼까봐. 와, 처음에는 그냥 내가 다치고 그래 뭐가 그런 거 뭐가 있을까봐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웠는데 뒤돌아서 가려니까 또 남이 뭐 놀리고 이럴까봐 또 무서운 거야. 한참 길에 서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아, 나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설마 죽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한심해 보였어요. 그렇게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내 체감상 한 3, 40분 계속 서 있는데 한심해 보이는 거야. 야, 뭐 그 당시에 내가 뭐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야, 아니 다 큰 놈이 뭐 내 자녀한테 한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다 큰 놈이 뭐 하고 있냐 생각이 드니까 문득 막 얼추움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다리를 옮기는데도 한 40몇 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아니 무서운 걸 어떻게 해. 아이씨, 무서운 걸 어떻게 해. 내가 한심한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 10몇 분 더 서 있다가 결국은 발을 뗐죠. 갔어요. 결국은 갔죠. 결국은 가가지고 하나 걸어갔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근데 또 막상 또 걷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뭐 생각보다 이게 뭐 그렇게 막 뭐 부치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발에 걸리는 것도 없고 뭐 생각보다 이게 두려운 건 처음에 제가 두렵게 생각했던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하자 하니까 또 끝이 보이더라고요. 끝에 가니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똑같이 공사 현장이었어요.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냥 고생하시네 보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놀랐던 게 처음에는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올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새카맸는데 다시 돌아서 가니까 다 보여요. 이건 제가 진짜 농담을 하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보여요. 그 터널 안에 어떤 자재가 쌓여 있고 어떤 게 붙어 있고 어떤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 몸도 안 보였어요. 내 손바닥도 안 보였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놀랐던 거는 이 터널이 직선이 아니었어. 코너였어요. 곡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터널을 깊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커브다 보니까 제 뒤에 있던 그 노건, 제 뒤에 있던 빛이 빨리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곡선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걷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근데 끝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다 보여. 곡선인 것도 다 보이고 안에 자재가 뭐가 있는 것도 다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도 그러겠다. 뭐가 쉽겠냐.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로 해외 봉사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솔직히 똑같았거든요.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늘 또 얘기하지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A부터 Z까지를 못 외웠어요. 알파벳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에 있는 선배 누나한테 그 있잖아요. 인칭대명사인가? 뭐라고 보죠 그걸? I, mine,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e, him, his, 뭐 그런 his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전 대학교 처음 배웠거든요. 그 뭐 알파벳 A부터 Z까지도 모르고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가서 사람들 얘기했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거 현지인들이랑 같이 사는데 현지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고 내가 그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에브리원을 들었어. 에브리원은 모두 모든 사람 모두 에브리원 모두를 봤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현진한테 갔죠. 에브리언을 쓰고 싶다. 에브리언을 쓰고 싶은데 내가 처음 시작한 단어는 알 것 같다. 근데 그 뒤를 모르겠다. 를 유창하게 이렇게 바디 랭귀지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막 everyone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대충 이렇게 얘기했죠. everyone, I know everyone, but I don't know English.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당당하게 종이에다가 everyone 해서 첫 글자로 A를 딱 적었죠. everyone 첫 글자 나왔는데 뒤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현진이 엄청 당황하더라. 현진들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당하게 everyone, I know everyone mean but I don't know everyone English. everyone start A, I know.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대충 현진들이 엄청 당황하면서 주변 현진들이 저를 엄청 비웃는 거야. 웃는 거야. 제가 그렇게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1월부터 10월까지를 못 외워요. 그러니까 외우긴 하는데 사람이 딱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할 때도 그 속으로 세요. 이렇게 제니얼이 마치 건데 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난 지금도 저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바로 딱딱 안 나와요. 쓸 줄도 모르고. 왜냐면은 저는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영어도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이랑 진짜 막 치고받고 싸워가면서 배운 영어이기 때문에 말은 해요. 그러니까 대화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미국이나 영국 유치원생 수준의 말은 해요. 그러니까 일상 대화는 가능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대신 깊은 대화가 안 되고 필기가 안 돼요. 저도 지금 대화가 문법상 이렇게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과 대화는 된다, 소통은 된다. 하지만 소통만 된다. 공부도 해야 되죠. 공부 진짜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 많이 들어요. 진짜 공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틈틈이 막 단어랑 외우고는 있어요. 외우고는 있는데 그래요. 저는 막 이렇게 반복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듣고 써먹는 걸 많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공부는 틈틈이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런가요, 여러분?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자랑 맞다. 여기 자랑인가요? 부끄러운 건데. 진짜 부끄러운 건데. 어쨌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터널에서 그런 제 나름대로의 노건만의 개똥 철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만의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그만두고, 아예 대학교를 그만두고 군대 갔다가 서울 올라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중 하나가 김구 선생님의 인생은 눈밭 위를 걷는 것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걸어야 한다. 저는 그냥 좀 논산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이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본 길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가본 길은 이게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어떻게 가는 게 좋고 어떻게 가는 게 편한지,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한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좀 그랬어요. 제가 좀 저는 좀 또라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항심이 확 반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은 잘 듣는데 또 이상한 한쪽으로는 또 반항심이 있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을 가야 돼서 선생님들한테 대학 진학 상담을 받아요. 근데 상담을 받는데,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지금은 많이 안 보시겠지만, 혹시나 고등학생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좀 성인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건 그냥 제 그 학창 시절에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절대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거나 얘기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뭐냐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진로 상담을 받아요. 선생님들이 스카이 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가 이렇게 되니까 스카이 가려면 이렇게 논문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은 그래서 서울대 나오셨어요? 안 나왔지, 당연히. 아니, 선생님이 서울대 안 나왔는데 서울대 가는 방법 어떻게 알아? 나는 좀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었어요. 좀 막 죄송해요, 선생님들한테. 지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절대 자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은 정말 잘 들어야 된다, 나는 말은 정말 잘 듣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나랑 똑같은 인간 아니야? 그냥 진짜 제 그 당시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이 좀 먹었지, 똑같은 인간 아니야? 이 사람도 똑같이 그냥 돈 벌고 사는 건데, 내가 왜 이상한데 90씩 거려야 되며, 왜 내가 내 할 말 못하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랬었고, 내가 이 회사에 쫓겨났지, 내가 왜 할 말 못하고 참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했었었는데, 왜 그랬나 몰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들을 건 듣고 할 건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직접 보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고집을 많이 안 피워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건 이거야. 그래서 야, 이게 이거래.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래? 왜 그거야?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제대로 말 못해. 그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거야.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잘 알고 못하고는,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어렵게 설명을 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겠죠?
아는데 그 차이죠. 미국 국기를 아냐? 뭐 물어봐요 사람들이. 알죠. 미국 국기를 그려보라면 못 그린다는 거죠. 정확히 별의 위치며 정확한 줄의 개수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당신이 아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고 난 얘기하거든요. 좀 이상한 똥고집이죠. 저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뭐 팁이라면 팁이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뭐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투자를 하라고 아니면은 뭐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막 설명할 때도 저는 진짜 잘 들어요. 막 강남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사람들이 막 붙잡고 막 종교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뭐 앉아서 저는 한 10분 20분 얘기를 해요. 들어서 문제될 거 없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대신 이 사람이 그걸 똑바로 얘기는 안 해. 이거 물건을 투자하고 한 사람이 딱 들었는데 이해는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쉽게 설명을 못해. 그럼 저는 이 사람을 신뢰를 안 해. 신뢰를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제 입장에서 그 사람은 아는 건데 제 관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 사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 기준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물건을 저한테 팔려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할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투자 이런 브리핑이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엘리베이터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하기 전에 자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이 어떠한 내용을 정말 외우고 또 외우고 줄이고 또 줄여서 이 내용의 정말 핵심 주제, 제재,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시에 대한 주제, 제재 찾고 소에 대한 주제, 제재 찾고 왜 그걸 찾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건 계속 찾아왔었잖아요. 사업에서 내가 내 사업의 주제, 제재를 못 찾으면은 어떻게 내가 고객한테 그 주제와 제재를 인식을 시켜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제가 모르는 거 말도 안 하고요. 모르는 거 모르다 얘기해야죠. 저는 모르는 거 모르다 얘기해요. 그냥 진짜 그냥. 그리고 내가 어디 그냥 들었던 것도 내가 저번 뉴스에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사람이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은 그래? 그렇구나. 그냥 하는 거죠. 저에게 그 사람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 쪽팔리게 했다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잘 무시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에게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뭐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늘 감사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도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앞으로 제가 노가다를 하고 부동산을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부동산을 뭘 알겠어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제가 부동산을 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이걸 보여드리고 제가 샀을 때의 상황, 이랬을 때 이런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제가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분야의 사람을 찾아가라. 없대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잘 나간 사람들은 꼭 잘 나간 사람들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되신 분들은 꼭 책을 쓰거나 뭐
꼭 수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런 위치에 가신 분들은 이게 또 사람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뭐 영상도 찍고 이런 강의도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을 알게 돼요. 모르면은 그 책이라도 있으면 책을 보고 그 출판사에 전화하면 출판사에서 이메일 가르쳐줘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감명 있게 받아서 이게 뭐 이메일 쓰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뭐 그걸 우리가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걸 이제 문자를 보내면 되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문자를 보내라. 답장이 없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보내라. 만약에 너가 그 당시 그 친구에게 만약에 너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그 관련된 사람의 책 쓰고 쓴 걸 다 보고 다 보냈으면은, 만약에 이미 너가 그걸 다 보고 다 했다면은 이미 너는 그만큼의 지식을 얻었을 것이며, 만약에 그만큼 너가 노력을 했다면은 한 명은 답장이 올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낸 답장이 없어. 왜 답장이 없었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답장이 없어. 이렇게 해보고 답장이 없어. 또 바꿔서 이렇게 해보고 답장이 없어. 아씨 뭐야, 그러면 이때 했던 거 다 더해서 한번 해봐. 왜 답장이 없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 결과는 언젠가는 정답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은 그걸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거는 저랑 제가 알던 여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카카오톡에 있는 어피치라는,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되나? 유튜브에서? 상관없나? 어제 다 쓰니까.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어피치라는 캐릭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카카오톡에서 어피치가 나오면은 그걸 다 사요.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다 사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갓 고등학교, 그러니까 갓 성인이 돼가지고 취직을 못했어요. 대학교를 안 갔거든요. 대학교를 안 가서 취직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대학교 안 가고 상관없이 취직을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자. 나도 이제 물어보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죠. 나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너 오피치 좋아하면은 카카오톡에 취직을 해봐라. 네가 카카오톡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내가 오피치를 내가 나온 걸 다 샀다. 다 사고 다 해봤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사봤다. 근데 어피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쁘고 더 좋더라. 뭐 그렇게 한번 보내보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라요. 해봐야지 알죠. 근데 저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책에서 봤나?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겠네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책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삼각김밥 먹는 거야. 그래서 그 시중에 있는 모든 삼각김밥을 다 먹고 그 삼각김밥의 이런 특징이나 장점, 단점, 맛 이런 거를 블로그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책을 보고 제 기억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관련된 쪽으로, 그러니까 삼겹살 만드는 회사에서 조언을 구했다 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삼겹밥을 한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한창 블로그가 막 뜰 때여가지고 그런 생각이 그때 났었어요.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너가 그렇게 좋아하고 하면은 그렇게 한번 문자를 보내봐라. 아니면 너가 뭐 SNS에 올려보던가. 그러면은 좋지 않겠냐. 아니면은 그때 그 친구가 어머니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카페를 완전 핑크핑크 어피치 카페를 만들 피치밖에 없어. 그러면은 전국에 어피치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한 번씩 와보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순간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뭐야, 카카오 스토어? 뭐죠? 그 카카오 프렌즈 그 뭐 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 카카오 굿즈 파는 매장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람이 남이 시킨다고 억지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미래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멘토를 찾는 거고 그래서 책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게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은 또 당연히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 뭐 당연히 누군가가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직업,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뭐 직업이 굳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뭐 직업이 굳이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깨닫는 것도 진짜 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계속 파면은 언젠가는 전문가가 되고 언젠가는 장인이 되지 않겠어요. 싫어하는 일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즐겨서 자기가 10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 될 것이며 그런 게 될 거니까요. 그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은 우선 저는 찾으라고 하죠.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 찾아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하신 일을 물려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도 특히 저 같은 분야죠. 저 같은 분야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사업을 안 해보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업에 대한 얘기를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다 힘들다고 해요. 당연히 어렵다고 해요.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4년을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고생했냐면은 사업이 두려워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남들이 된다고 하면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무서우니까 나도 걱정되고 그래서 그런 걸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녔어요. 사람들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저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뭐 정확한 수는 제가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 1000명 이상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 나 사업하려고 한다는 거. 제가 그때 한창 해외 봉사 다녀와서 대학생 이런 모임, 대학교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행사 이런 걸 많이 뛰면서 스텝도 하고 행사 진행도 하면서 그 행사 규모가 막 수천 명 오는 그런 규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접하고 난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예를 들어 한 1000명이면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해보고 싶다라는 의욕은 있어. 의욕은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900번 넘게 들으면요 안 돼요.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업을 망했을 때 절 정말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제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 매일 와가지고 밥 사주시고 하던 대표님도 제가 그 당시 진짜 너무 어두워가지고 막 빛도 쪼달리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 머리 흰머리 이렇게 났거든요. 제가 흰머리 이렇게 났는데 그 흰머리 났을 때도 제가 맨날 실패라는 말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실패란 말이. 근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진짜 짜증을 잘 안 내요. 그 대표님도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상 헛소리해도 그러냐면서 잘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도 고정관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정관념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많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사업 아이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관대하신 편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유일하게 짜증내고 화냈던 게 그거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실패하는 얘기 하지 말라. 절대 실패하는 얘기 하지 말라. 엄청 혼났어요. 근데 사람은 진짜 습관처럼 됩니다.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 말이 계속되면 행동이 되고 결국 그 행동이 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뭘 하나를 해도 이걸 습관을 만들어 놔야 된다. 사업을 해도 제가 이렇게 저는 숫자에 약하지만 숫자를 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허접하긴 하지만 혼자 이렇게 가계부도 계속 쓰거든요. 그리고 뭐 정확한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제가 재무제표를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정확한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저는 뭐 다들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간단한 재무제표가 나와요. 네, 저는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 이런 재무 관련된 거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걸 계속 그냥 습관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계속 그 숫자를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숫자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너가 원하는 직종 있으면은 그 직종의 전문가를 찾아라.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지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업도 안 해본 사람한테 사업할 건데 어쩌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좀 해준다고.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절대 노란 말씀 안 하세요. 살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버지가 저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이 잘 살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 저도 물건을 가지고 싶잖아요. 뭐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것도 사달라고 저것도 사달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저를 딱 잡아두고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거를 사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너가 이거를 사도 필요가 없거나 쓸모가 없는 이유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해서 사세요.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뭔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계속 얘기하니까 안 힘들겠어요. 앉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놀고 싶고 TV 보고 싶고 만화 영화 보고 싶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대충 얘기하면은 이해는 해도 다시 물어봐요. 대충 은행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치 하고 예? 이건 뭐예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뭐 이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도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지금 제가 크릴 오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크릴 오일을 사 먹겠다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크릴 오일을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아요. 뭐 인지질이 이렇게 많고 인지질이 56% 이상 되는 걸 드셔야 되고 하루에 2000mg 이상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크리오리 효능이 뭐가 좋은데요? 그러면은 뭐 피도 맑게 해주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지방을 이렇게 빼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귀찮게 물어봐요. 저는 계속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 꼬치꼬치 묻고. 왜냐하면 저는 좀 제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보면서 얻는 거는, 저는 솔직히 책을 한 권 봤을 때 한 문장이라도 기억에 남으면 정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책을 보면은 그 문자를 보면은 10%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람한테 들으면 한 6, 70%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문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으면,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하면 저는 그거는 절대 안 있죠. 몸으로 하는 건 절대 안 있죠. 안 있죠. 있겠죠. 뭐 나이 들고 하다 보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노거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행동을 한 거는 절대 아닌다라고 나는 혼자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건 아니건 난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문자에 대한 이런 게 너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책을 정말 많이 봐도 저는 그냥 그 책에서 딱 한 문장만 내가 얻어도 정말 잘 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영상을 많이 봐요. 영상에서 그 지식을 많이 얻고, 그리고 나는 되도록이면 사람한테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귀찮게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저희 친형 같은 경우도 제가 맨날 물어봐요. 뭐 친형은 맨날 인터넷 치면 다 나온다,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죠. 다 찾아봤죠. 다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 어떡해. 모르는데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친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대표한테 또 물어봐요. 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딱 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안 가요. 정말 꺼려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공포증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답답한 데를 못 참아요. 그리고 저는 누가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으로, 뭐라 그러죠? 뭘 씌운다고 하죠? 누명을 씌우거나. 누명 너무 큰 것 같은데 뭐라고 하죠? 어쨌든 뭐 이런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은 또 막 같은 말을 계속해. 난 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답답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많은 데를 잘 못 가요. 그래서 저는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놀 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술집 가고 놀방 가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술집도 막 바글바글하는 데 싫어하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도 넓은 게 좋아요. 뭐 공용 화장실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뭐니 뭐해도 제가 사는 집 화장실은 넓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들 있지 않아요? 저는 답답한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람 많은 데는 안 가는데, 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사람 많은 데는 안 가는데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해요. 한 명 소수로 만나는 건 진짜 좋아해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최대 6, 7명까지 만나는 거는 최고야. 진짜 좋아요. 부르면 안 나가는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진짜 아프거나 뭐 사업 때문에 일이 바쁘지 않은 이상은 불은 무조건 나가요. 근데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러면서 잠시만요. 제가 톨게이트를 왔거든요. 톨게이트 계산을 하고 또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톨게이트에 다 왔다 한 말은 집이 또 거의 다 왔다는 얘기네요. 아우 그냥 빠르구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금방 오네요. 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 심심하잖아.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만약에 휴대폰이 지금 정지를 당해가지고 노래도 못 들어, 유튜브도 못 봐. 네, 제가 이게 3시간 반, 거의 4시간 동안 내려오는데 4시간 반 걸렸네, 지금 아까. 아니, 더 걸렸네? 아닌가? 제가 서울에서 딱 출발할 때 8시로 넘어서 아까 제가 녹화를 시작한 게 9시 정도였으니까 4시간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잘 못 나갔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으면서 MC를 본 적이 있어요. 아시는 대표님들이 연예계 쪽에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너무 유명한 대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런 그 대가수들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 걸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유명한 그런 가수들 말고 이제 신입분들 그런 분들 이런 팬미팅 이런 걸 전 주로 했었죠. 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부대끼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유튜브처럼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랑 이렇게 부대끼진 않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보통 행사하면 2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런 또 식순도 있고 뭐고 하니까 행사하고 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는데 2시간이 짧아요. 저한테 2시간이 짧아요. 그래도 2시간 안에 끝내드려야죠. 딱 끝내는데 가끔씩 뭐 이런 행사에 이런 문제로 뭐 갑자기 와가지고 조금만 더 한 몇 분만 더 끌어달라. 그러면 나는 너무 좋죠. 저는 그런 거 하나는 너무 좋죠. 하루 종일도 끌 수 있어요. 저 너무 좋아요. 말하는 거. 야,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은 진짜 좋은데 사람 많은 데는 못 가요. 답답한 걸 싫어해가지고 막 사람에게 막 몸 부딪히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킨십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 애정 결핍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대화할 때 스킨십을 진짜 많이 해요. 그게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 필요 없이 여자한테도 저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게 꼭 여자여서가 아니라 남자한테도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막 이렇게 막 포옹하고 막 안으면서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아빠한테 막 얘는 아빠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스킨십 하는 건 좋아하는데 막 그렇게 사람 많아서 이렇게 막 몸 부딪히고 이러는 건 진짜 너무 싫어해요. 이상해요. 저는 좀 막 그런 걸 좀 모르겠어요. 그게 좀 혐오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내가 하는 건 좋은데 남인한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그래요. 뭐 제가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 불편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사람을 많이 만나도 이렇게 솔직히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는 쉬운데 소수로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러려면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시간도 약속을 해야 되고 뭐 당연히
친구들끼리 있으면 또 그런 거 상관없겠지만 저는 또 주로 만나는 분들이 다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쉬는 날엔 더 없고 그런 분들은 모르겠어 왜 바쁜지. 그 맨날 바빠. 바쁘다 보니까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웬만하면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한테 집중을 하게 돼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사업가 직원을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직원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케어를 해드리는 거랑 제가 이렇게 지인을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어때 같다면 같은 인간관계인데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오늘 이렇게 또 끝을 맺혀야 되겠네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 봐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이렇게 4시간 반 동안 내려오면서 심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내려왔네요. 좋아요. 아 보시는 분들이 좀 기겁했겠어요. 노건 얘는 뭐 이렇게 말이 많나. 아, 근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등산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을 때 대표님들이랑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등산하는 모임. 별명이 라디오예요, 라디오. 등산 하려고 모이는 순간부터 차를 타고 산에 이동하고 산에서 내려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와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럼 계속 물어봐요. 야 너는 힘들지도 않냐고.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근데 저는 계속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노는 걸 못 노는 법도 모르고 게임도 못 하고 술 담배도 못 하고 술은 먹는데 잘 못 먹어요. 그리고 또 사람 많은 데를 많이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 만나서 수다 떨거나 혼자 이렇게 상상하고 구성되거나 요리하는 거 말고는 스트레스 푸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왜 인지 시작했나 싶어요. 편집하고 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이것도 한번 습관처럼 해가지고 많이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이게 저도 생소한 분야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는 생각도 있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진짜 우선 취지가 노가다에서 건물주 되기라는 그런 거니까 또 노가다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저 올해 목표가 제 이름으로 부동산을 하나 구입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올해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취업하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좀 이걸 보고 작은 희망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어서요. 계속해서 한번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되면 다 될 거예요. 될 거예요가 아니라 다 됩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다면. 음. 다른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이미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유 그렇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그냥 풀 영상으로 그냥 다 올리려고요. 아까 전의 영상 그리고 잠깐 전화 받고 후의 영상을 이렇게 다 그냥 풀로 올리고 이제 지금 일하기 전에 쉴 때 틈틈이 해서 좀 주요 내용만 좀 추려서 이렇게 편집을 하지 우선 풀로 다 옮길 거라 이 올린 영상에서는 끝부분에 제 남은 부채에 대한 건 안 올릴 거고요. 나중에 이걸 편집해서 올라가는 거에서는 또 부채 변화량을 계속 올릴게요. 또 2월 달이 되면서 부채가 더 늘었어요. 또 이게 몇몇 좀
급하게 갚아야 될 땐 갚았는데 아직 못 갚는 데는 또 이자가 또 늘어나니까 또 더 늘었네요 이번 달에는. 근데 이제 2월부터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요일에도 모시고 계속 일을 할 만큼 바쁘게 일을 할 거라 2월 달에는 또 어느 정도 밀린 이자는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금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갚아 나가다 보면은 올해 목표 부동산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하네요, 이 멘트. 올해는 여러분 좀 더 행복해지시고 좀 더 부자 되시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노공과 함께 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신종 콜레라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